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규칙 없음이란 책입니다.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미국 넷플릭스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판사의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 누구보다 빠른 속도, 최고의 인재,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인간의 수면 시간이다. 2018년 기술직 근로자들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위, 직원이 가장 행복한 기업 2위, 2019년 미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기업 1위에 오른 기업, 바로 넷플릭스다. 최근 팬데믹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해 언택트 사회에 적합한 사업 모델 덕분에 수혜를 입은 기업처럼 보도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넷플릭스는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로 불렸다. DVD 대여업에서 탈피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판권을 사들여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직접 수준 높은 영상 컨텐츠를 생산하는 대형 제작자로 발돋움해 어엿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2019년 그들은 말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인간의 수면 시간이다. 넷플릭스가 시장이 변할 때마다 가볍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넷플릭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현재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규칙이 필요 없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그들만의 기업 문화를 내세운다. 넷플릭스엔 말 그대로 규칙이 없다. 일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이 없다는 말이다. 그는 오늘 같은 정보 시대에 기업이나 팀에 필요한 건 오류 예방이나 정확한 복제가 아닌 창의성과 혁신의 속도, 그리고 민첩성이라고 강조한다. 이 시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 리드는 단언한다.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못하며 환경이 바뀔 때 신속하게 방향을 틀지 못하는 것이라고. 2019년에 싱커스 50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사상가 중 한 명이자 이 책을 함께 쓴 에린 마이어 교수도 넷플릭스의 이례적인 성공은 그들의 좀 이상한 기업 문화 때문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업계 최고 대우로 베스트 플레이어를 모은 후 시장 가치에 맞게 연봉을 인상해 주면서 높은 인재 밀도를 유지한다. 이후 솔직한 피드백 문화를 도입해 직원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통제를 제거해 나간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누구보다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 마이어 교수는 2년여 동안 200명이 넘는 넷플릭스 전 현직 직원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분석했다. 그간 넷플릭스 밖에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고 파헤쳤던 무수한 기업과 언론 매체가 결코 알 수 없었던 넷플릭스 성공의 실체가 규칙 없음에서 그 베일을 벗는다. 독수리를 새장에 가두지 말 것. 놀랍도록 유연한 넷플릭스의 독특한 생태계. 창의성과 혁신. 이 시대 기업은 물론 개인의 성공 요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다. 문제는 남다른 창의성을 갖추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인재로 회사를 꾸려놓고도 많은 조직이 산업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통제와 규정을 마련해 직원들의 장점을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려는 독수리를 새장에 가두는 격이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자신이 처음 설립했던 퓨어 소프트웨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넷플릭스를 완전히 다르게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인재들의 날개를 칭칭 감고 있던 관료주의적인 통제와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웬만한 회사에는 있지만 넷플릭스에는 없는 규정과 절차만 10가지가 넘는다. 넷플릭스에는 정해진 휴가 기간이 없다. 기획한 아이템 진행이나 업체와의 계약 여부에 상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출장 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쓸 수 있는지, 회사 물품 구입 시 얼마까지 결제 없이 구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 역시 없다. 직급에 따른 연봉 기준도 없다. 확실한 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성과에 따른 보너스도 없다. 이미 보너스를 뛰어넘는 수준의 연봉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먼저 확실한 보상을 받을 때 최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판단에서다. 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이를 악용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결제 시스템을 갖췄을 때와 비교해 경비가 10%가량 늘었지만 리드 헤이스팅스의 말을 빌리면 이 정도는 규정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덕분에 넷플릭스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고 이들을 통해 대단히 빠르고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혁신 기업이 되었다. 넷플릭스처럼 재미있는 그들의 경영법. 규칙 없음의 두 저자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관점과 명쾌한 필치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실제 넷플릭스 전현직 직원들의 풍부한 사례를 재료삼아 주장을 이어간다. 일부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로 가는 첫 단계. 능력 있는 직원들을 확보해 먼저 인재 밀도를 구축하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솔직한 피드백 문화를 도입한 후에 통제를 제거하도록 안내한다. 2부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로 가는 다음 단계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으로 인재 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솔직한 문화를 장려하며 어떤 의사결정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더 많은 통제를 제거하게 한다. 3부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강화하는 법으로 인재 밀도 극대화, 피드백 서클 활용을 통한 솔직성 극대화, 통제가 아닌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대부분의 통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기업이 갖춰야 할 문화 인식으로서의 컬처 맵을 소개한다. 지난 300년 동안 부를 창출해온 산업시대에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규정과 절차 문화가 주요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이다. 지금도 전 세계 대다수의 기업이 이처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후 당신은 자유와 책임 방식으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확실한 것은 지식재산권과 창의적 서비스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환경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을 배양하는 데 의존하는 경제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고 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탁월한 조직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싶은가?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테크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원하는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저 전 세계 최고 가치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넷플릭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궁금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든 이 책에서 당신은 놀랍고도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만만치 않은 분량의 경영서 한 권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한 편만큼이나 재미있다. 규칙 없음 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한 이야기들입니다. 블록버스터는 규모가 우리의 1000배야. 2000년 초 텍사스주 댈러스의 르네상스 타워 27층 드넓은 회의실로 들어서며 나는 마크의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그곳은 전 세계에 9,000개에 가까운 비디오 대여점을 거느린 홈 엔터테인먼트의 독보적 강자 블록버스터의 본사였다. 당시 그들의 기업 가치는 60억 달러에 달했다. 블록버스터의 CEO 존 안티오코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수완이 뛰어난 전략가로 정평이 난 그는 도처에 깔린 초고속 인터넷이 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희끗희끗한 염소 수염을 기르고 고급 정장으로 한껏 멋을 낸 그는 무척 여유가 있어 보였다. 반면 나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느라 안절부절 못했다. 마크와 나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었다.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우편 시스템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사업이었다. 100명가량의 직원에 가입 회원이 30만 명 정도 되는 불안한 신생 기업이었다. 우리의 예상 손실액은 그 해에만 총 5,700만 달러였다.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몇 달을 공들인 끝에 겨우 안티오코와의 만남을 성사시킨 상황이었다. 우리는 대형 유리 테이블에 둘러앉아 가볍게 환담을 한 후 곧바로 흥정을 시작했다.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인수한다면 우리가 블록버스터닷컴을 개발하여 그들의 온라인 비디오 파트너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던 안티오코가 물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인수한다면 얼마를 들여야 합니까? 5천만 달러라고 답하자 그는 이런지아에 거절했다. 마크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진 어깨가 영 올라가지 않았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블록버스터의 6만 명 직원이 우리의 당돌한 제안을 듣고 폭소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안티오코의 시큰둥한 반응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다. 수백만 명의 고객과 막대한 수입, 남다른 수완의 CEO와 홈무비의 동의어가 된 블록버스터 같은 거인이 무엇 때문에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넷플릭스에 돈을 쏟겠는가. 거부하기 힘들 만큼 좀 더 낮은 액수를 제시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갔고 다행히 우리 사업도 자리를 잡아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만남 이후 2년이 지난 2002년 우리는 넷플릭스를 상장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의 규모는 우리의 100배였다. 다시. 그래도 블록버스터의 규모는 우리의 100배였다. 더구나 블록버스터의 소유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치 높은 미디어 기업인 비아콤이었다. 그러나 2010년 블록버스터는 파산을 선고했다. 2019년에 남아있는 블록버스터 비디오 대여점은 오리건주 밴드의 단 한 곳뿐이었다. 블록버스터는 DVD 대여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는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했다. 2019년은 넷플릭스에서 주목할 만한 해였다. 우리가 제작한 영화 로마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감독상을 받은 알폰소는 넷플릭스가 어엿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우편을 통한 DVD 대여업에서 탈피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190개 국가에 1억 5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생산해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형 제작자로 발돋움했다. 우리는 거물들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렸다. 우리는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그것은 영화를 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서비스 방식이었다. 나는 종종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는 질문을 받는다. 넷플릭스는 빠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고 블록버스터는 왜 적응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댈러스로 갔던 그때만 해도 블록버스터는 좋은 페란펜은 다 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브랜드가 있었고 힘과 자원은 물론 비전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가볍게 내쳤다. 당시에는 나도 잘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블록버스터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절차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능률보다 혁신을 강조하며 통제를 최대한 자제하는 문화였다. 인재 밀도를 기반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직원을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업 문화 덕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같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우리 회원들의 요구 역시 우리와 함께 변신을 거듭했다. 넷플릭스는 다르다. 우리의 문화는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다. 자, 공동 저자인 에린 마이어의 말입니다. 넷플릭스 문화는 좀 이상하다. 기업 문화는 모호한 언어와 불완전하고 애매한 설명이 질척거리는 습지다. 게다가 많은 기업이 내세우는 가치와 그들의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포스터나 연례보고서에 등장하는 번지르르한 슬로건은 대부분 공연불에 그친다. 미국에서 내로라 했던 어느 기업은 본사 로비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여러 해 동안 자랑스럽게 걸어놓았다. 진실, 소통, 존중, 탁월. 어느 회사냐고요? 2001년 파산한 에너지 회사 엔론이다. 그들은 사상 최대의 기업 사기와 부패로 몰락하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은 고결한 가치를 앞세웠다고 강변했다. 반면 넷플릭스의 문화는 매사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하다. 아니 어쩌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악명이 높은 것일 수도 있다. 지금도 무수한 기업들이 넷플릭스의 컬처 테크를 연구하고 있다. 지금도 무수한 기업들이 넷플릭스의 컬처 데크를 연구하고 있다. 컬처 데크란 원래 넷플릭스에서 사내용으로 만든 127개의 슬라이드를 말한다. 그러나 2009년에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를 인터넷에 올려 전 세계인과 공유했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세릴은 이 넷플릭스의 컬처 데크를 두고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그 어떤 기록보다 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컬처 데크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의 정직성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내용 때문에 컬처 데크를 혐오한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회사와 똑같이 우리도 채용을 잘 하려고 애쓴다. 다른 회사와 다르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킨다. 적당한 성과를 내는 직원은 두둑한 퇴직금을 주고 내보낸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나갔다. 우리에겐 새로운 스타를 맞이할 자리가 생겼다. 비범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은 해고한다? 이런 기업 문화의 윤리적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경영 측면에서 볼 때 이 슬라이드는 형편없는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교수가 말하는 심리적 안전에도 위배된다. 그 교수 저서 두려움 없는 조직에서 혁신을 이루려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치고 자신 있게 발언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회사 분위기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뀔수록 혁신은 더욱 활발해진다. 아마도 넷플릭스 직원 중에 이 교수의 책을 읽은 사람은 없는 모양이다. 최고의 인재를 데려다 놓고 남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쫓겨날 줄 알라고 겁을 주는 것이야말로 혁신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짓밟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넷플릭스 컬처 데크에는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도 있다. 넷플릭스의 휴가 규정과 확인 절차. 규정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는다. 복장 규정도 없지만 벗고 출근하는 사람도 없다. 교훈. 일일이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다. 직원의 휴가 기간을 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발상 같다. 월차 한번 내기도 쉽지 않은 착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게다가 이런 것을 직원에게 주는 대단한 특전인 것처럼 포장하다니. 휴가가 있으면 직원들은 더욱 의욕적으로 일을 즐기게 되어 생산성이 더욱 올라간다. 그런데도 개인에게 정당한 몫으로 주어지는 합법적인 휴가를 사용하길 주저하는 직원이 많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직장 평가 사이트인 글래스도어가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들은 주어진 휴가 중 54%만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회사가 휴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직원이 실제 사용하는 휴가 일수도 크게 줄어든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이다. 인간은 새로운 어떤 것을 얻으려는 욕구 이상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휴가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무슨 수를 써서든 기회를 잃지 않으려 휴가를 쓰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정해진 휴가 기간이 없다면 휴가를 잃을 걱정이 없으므로 휴가를 아예 안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인 정책에 각인되어 있는 써라,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같은 규정은 제약처럼 들리지만 사실 직원들이 휴가를 쓰게끔 독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다. 항상 정직하라. 당신이 리더라면 당신이 데리고 있는 누구도 당신의 견해에 놀라서는 안 된다.